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동 대표입니다. 네, 류태영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요즘에 좀 워낙 떠들썩해가지고, 네. 저 제목을, 네. 트럼프 마가. 마가. 네.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. 네, 마가. 마카? 마가는 그러다 다 마까. 알고 있는. 이렇게 마까. 네. 마까다 왜 보면 그런지, 예. 마시가. 예,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, 네. 이게 또 라임이 맞아요, 다행히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, 최근에 이제 보니까, 우리가, 이거 젤렌스키도 그렇고, 회담 완전히 결렬됐죠. 그걸 보면 네. 하나 느끼는 거 있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. 네.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JD하고 둘이서 이렇게 약간 살짝 그렇게 약을 올리게? 함정을 파놓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딱 거기에 젤렌스키가 그렇죠. 그대로 걸려들은 거고. 이게 이제 보여줬잖아요. 원래 회담은 안 보여주는데. 그렇죠. 근데 보통 아니야. 보통 앞에 좀 보여줘요. 앞에는 조금 이제 공개 회담이 있고, 공개로, 우리도 그렇잖아요. 여야 이렇게 회담할 때, 앞에 공개로 좀 하다가, 그 다음에 이제, 자, 이제 기자분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우리 비공개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, 네. 사실 그 좌표 트럼프하고 이제 젤렌스키하고 회담일 때, 비공개로 넘어가는데 보통 원래 공개 때는 좋은 이야기 많거든. 그렇죠. 네. 기자들 보는 앞에서 인상 붉게 필요 없잖아. 비공개에서는요, 그럴 수 있어요. 비공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, 그리고 젤렌스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. 아무튼 이것도 그렇습니다만은, 최근에 이제 또 관세를, 유예를 좀 더 조정을 하지 않을까,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.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.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갔어요.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. 네, 우리가 그 트럼프 일기 때 했던 말이 있어요.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. 네. 첫 번째는 개구리하고 럭비공하고 튀는 방향을 못 알아보는데 네. 더 못 알아볼 수 있는 방향이 트럼프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두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트럼프는 상당히 소위 말하는 공갈포를 많이 날렸어요. 네.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그런 이번에는 진심입니다. 그때도 제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, 늑대손 이야기 했습니다. 저러다 보면 트럼프가 점점 더 신뢰를 그렇죠. 잃을 것이다. 네. 근데 이번에는 공갈포는 아닐지는 몰라도,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네. 종잡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크게는 잡혀진 것 같아요. 잡혀 있는 것 같나요? 딱 두 개밖에 없더라. 어떤 거죠? 돈. 돈. 그리고 중국. 중국. 견제. 견제. 이 모든 게 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좀 친하게 좀 하고자 하는 쪽이 러시아. 또 김정은.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잖아요. 그게 이제 전부 다 목적은 이제 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?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.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고, 군함이라던가 모든 이 정책을 보면 다 그쪽이에요. 근데,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우방을 다 버리고 있는 거죠. 그렇지. 미국의 우방을 보면은 예전부터 이스라엘. 이스라엘 하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영국, 캐나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본, 또 우리나라 한국, 호주 있잖아요. 그렇죠. 호주도 약간 좀 요즘에 좀 서운한 느낌이 좀 있고. 서운한 정도가 아니겠지. 영국도 원국은 원래 이제 그냥 미국이 전쟁 가면 그냥 자동 참전하는 국가입니다. 그렇죠. 예, 근데 지금 영국도 좀 많이 좀 서운해하는, 삐져 있는 상황이고. 그렇죠. 영국은 그런 게 좀 있어요. 미국은 우리 동생이다. 네, 그렇죠.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긴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지 몰라도 우리하고 저기 지금은 이제 이름 바뀌었죠. 터키하고 네. 이런 그런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약간 네. 형제국이다. 관계. 이런 이야기인데. 더 심하죠, 거기는. 근데 이런 어떤 키르기스탄하고의 어떤 우리 관계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네. 좀 영국하고 미국도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네.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누가 우방인지, 누가 동맹인지, 누가 적인지 이 관계선 자체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보여져요.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지금은 거의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. 눈에도 안 차죠. 일본은 어떻게든 지금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펴고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다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. 이스라엘 빼놓고. 예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번에 두 가지를 행동을 했어요. 마야강을 갖다 바쳤습니다. 25년, 15년 동안 못 잡히던. 그 다음에 또 멕시코도
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부과하는 만큼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까지 행동을 보였거든요. 근데 그대로 관세 때렸습니다.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지금 하는 부분 자체는 하나의 어떤 그 빌미죠. 그런 어떤 그 명분만 갖다 붙여가지고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, 물론 중국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, 이번에 그 이야기 보셨죠?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. 네. 그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, 중국에 몰려 샜다라는 거죠. 그치. 이게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어떤 물품에서 이제 포장지는 레거시 쪽에 어떤 포장지를 하고 있는데, 안에 있는 게 이제 고사양의 지표가 나온 거지. 그렇죠. 근데 이거 전 약간 냄새가 나. 제가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, 약간 냄새가 나. 무슨 냄새요? 그 약간의 자작극? 아니,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. 그 뭔가 꼬투리를 잡고 명분 없이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전쟁이든 그렇죠. 뭐든지 간에 의미가 없거든요. 그 명분을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, 야, 우리가 그동안은 의심했는데 보니까 이봐, 진짜 이거 있잖아. 말 그대로 지금 포장지는 저기 뭐야, 새우깡 포장지인데, 안에 보니까, 금이 있는 거예요? 금이 있는 거야. 근데 그전에도 약간 좀 엔비디아가 약간 있었잖아요. 트럼프 침식할 때 중국을 갔어요. 그러니까 미국 그때 이미 약간 좀 눈밖에 좀 났다. 실제 뭐 대선 과정에서도 네. 그 젠슨왕은 그 해리스를 밀었지. 그렇죠. 예, 네. 트럼프 쪽에다 그 증기자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. 이게 좀 보복을 좀 당한 듯한 그런 그렇죠. 느낌도 트럼프 받을 수 그런 게 있습니다. 확실하게 이제 자기를 밀었던 쪽은 뭐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, 그 실제 이번에 그 비트코인 뭐 관련해 가지고 비축 통화로 한다, 뭐 기준 통화 뭐 네. 올린다, 뭐 이렇게 준비금을 올린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렇게 이미 다 준비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동안 코인 시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네, 좀 맞아요. 주변에 좀 불만이 많을까. 자기를 많이 돈을 그렇죠. 대줬으니까. 그러니까 립서비스 하면서 진하게 한번 했던 거지. 근데 하루 만에. 비트코인 가격은 네.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원점 왔어요. 돌아왔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. 그도- 뭔가 뭐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라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. 또 보면 비트코인이 사실은 네. 비트코인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이 올라갔어요. 네. 왜냐하면 원래는 그 비축 통화라든지 이런 기준 쪽에 네. 뭐 준비금 쪽으로 이게 비트코인 단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분위기였는데 네. 여기에 그 뜬금없이 알트코인 한 5개가 포함된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다음에 뭐, 사심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야, 얘 다 챙겨주겠다 이런 사심이니까 비트코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냐, 이거 덧보잡이더라고. 왜 우리는 전통인데 그렇죠. 걔도 안 해, 저 덧보잡이를 갖다 끼운단 말이야. 이거 뭐한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가상화폐도 지금 약간 돌아서고 있는 느낌. 그렇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는 모든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대선 과정에서 어떤 그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, 인기,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좀 짠하고 보여주는 것. 네. 자기 인기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못 보잖아, 그렇죠. 성격상. 네. TV쇼를 했던 사람이라서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. 근데 지금 이미 뭐 다 돌아서고 있는 느낌이 좀 나와요.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제 또 농민들. 원래 미국의 예전에 관세를 매겼다가 예전에 뭐 1900년대 초반 때요. 관세 매겼다가 잠깐 관세를 포기했던, 좀 줄였던 시기가 바로 농민들 부분만이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최근에 미국의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. 뭐 보니까 뭐 우리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뭐 기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막아버렸고 거기다가 이제 시계에서 관세를 매기니까 보복할 거 아닙니까? 그럼 그렇죠. 어디 보복했어요?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민들의 공격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, 대두 관세. 예,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두 관련된 종목들 또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. 결국에 농민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기본적으로 미국 남부 지역에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농업 인력들이 대개 보면은 굉장히 힘든 노동을 그렇죠.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동안 히스패닉계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싼 임금을 썼는데 이걸 다 추방하려고 하니까 그렇죠. 그 임금이 이제 올라가잖아, 당연히. 네. 그러면 농작물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죠. 그만큼 또 소비가 됩니까? 안 되죠. 그렇죠. 수출을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지지율 떨릴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농산물 관련해서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두막기만 하나요? 그렇죠. 금연에 대해서 다 돌아오는 거죠. 지금 멕시코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보이고 지금 있고. 사실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 드렸는데 참 미국민들이 네. 이 투표 과정에서 너무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던 거지. 당장 그렇죠. 자기들 일자리 뺏긴다고 네. 생각하니까 이민 추방제 뭐 제도안 맞아요. 그 지지해서 표 줬죠. 그리고 뭐 트럼프가 또 나름대로 바이든 정책을 가장 크게 꼬집었던 게 물가예요. 그렇죠. 인플레. 맞아요. 근데 정작 근데 지금 더 트럼프 시대를 심해져요. 맞으니까 더 올라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
곧 아마 트럼프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랬을 때 트럼프 그래서 이제 마가 그것도 막 갔잖아요. 막 가고 있어 지금. 지금 이제 막 가는 막 여기까지 갔는데 갔어요. 맛이 가는 거예요. 예. 이제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어요.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공무원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. 아, 공무원들 볼만 많습니다 지금. 최근에 이제 뭐 또 미국이 그 WHO라든가 여기에 지원하는 그거 다 잘랐어요. 지금 5천 개 정도 지원을 잘랐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들 지금 막 잘라내고 있잖아요. 이 불만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번에 러시아가 이 공무원들한테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? 접촉했다고요? 네. 아, 그래요?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? 러시아가? 러시아하고 정부를 중국이 빼겠다. 빼겠다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불만을 폭발시키는 거잖아요. 아, 내부적으로. 이번에 이게 또 포착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상당히 지금 보면 뭐 좋아하는 섹터들이 하나밖에 없더라.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. 싫어하는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사실은 테슬라 차량들이 안 팔리는 가장 큰 그러니까요.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뭐 테슬라의 뭐 새로운 어떤 신모델을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머스크에 대한 어떤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. 그 머스크가 아예 지금 뭐냐 뭐 극혐으로 찍혀버렸어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국가를 경영하는 거는 기업을 경영하는 거 다르거든 차원이. 근데 그거를 마치 기업에 우리가 이 뭐 불필요한 인력은 잘라낸다는 식으로 그냥 과감하게 걷어내버리니까 그게 개혁이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왔던 어떤 여러 시스템들 그 중간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. 이 멀리서 보면 이거 다 보이거든요. 아,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라는 게 보는데 막상 그건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. 저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가장 큰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리스크는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. 한 가지.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과거에 우리 조선 500년 그 역사를 보면 조선 실록을 보면 알지만 그 왕 주변에 두고 충신들이 많아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이야기가 왔을 때 뭐 세종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아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간신배들 그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애들만 쫙 모았을 때는 이거는 역사를 서양이든 뭐 우리 동양이든 뭐 가릴 것 없이 그런 애들만 꽉 차 있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된다? 국가가 로마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갑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다 토트화되고 있고 올라가는 쪽이 딱 몇 개밖에 없어요. LNG, LNG.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방산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무기 지원도 완전히 중단했다고 그러잖아요. 우크라이나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갈 수 있는 게 이 상황에서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결국 요거밖에 움직이는 게 없다. 군함, 그다음에 뭐 드론, 그렇죠. 뭐 그나마 하나 남아 있는 게 있다고 원전, 우리나라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이? 그런 쪽이죠. 그거밖에 없는 거 같고 최근에 이제 대두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모습들, 이런 거야 뭐 반세 관련 뭐 잡히니까 결국에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LNG 쪽하고 이런 종목들. 넥스틸이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휴스틸, 미국의 관광 수산한 기업들, 업체들이 많이 급등했습니다. 결국은 이게 다 LNG하고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관련들인데,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넥스틸이나 휴스틸 같은 애들 너무 막 급하게 치고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.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결국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트럼프한테 이제 불만이 폭주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트럼프의 성향상 이렇게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자기 주변을 그런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들만 꽉 차 있다고 하지만 또 그런 어떤 언론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. 심지어 지금 워런 버핏도 관세 관련해서 한마디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 조용하던 워런 버핏이. 그러면 제가 볼 땐 조만간에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강도 높게 계속 한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. 그렇게 되었을 때 시장은 이미 그쯤 되면은 지금도 이미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뭐 테슬라 같은 게 40%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? 테슬라 엄청납니다. 지금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8% 급락했던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 저는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에도 많이 떨어졌던 게 이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AI 소프트웨어들 많이 떨어졌죠. 그리고 뭐 나름대로 차세대 메모리 CXL 관련도 많이 떨어졌죠. 유리기판주들도 최근까지도 많이 떨어졌죠. 로봇주들도 많이 떨어졌잖아요. 로봇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기술주 라인들은 다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LNG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갑자기
좀 공격당하거나 좀 위태가 좀 심해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팔고 그렇죠. 그렇죠? 네. 반대로 이제 그동안에 말 떨어졌던 이런 기술적 아이디어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걸 알아야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알고 나서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지. 그냥 뉴스만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저희 도마TV에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토론은 아니지만 좀 정리를 좀 저희 했으니까 뭐술 먹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얘기를 투자에 또 해봤습니다. 이렇게 아이디어가 됐으면 또 이런 인사이트를 조금씩 얻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짧게 저희 또 막 가는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트럼프의 마가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막 가는 정책으로 인해서 나중에 맛이 갈 수 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. 이 흐름을 읽어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